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시아 그림 이야기의 전령사 김인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미하일 부르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징주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 상징들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 보이도록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와 같은 현대미술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 예술주의죠. 세계미술사에서 상징주의 대표화가로 사반느, 르동, 모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미술에서의 상징주의 대표화가는 미하일 부르벨이 있습니다. 부르벨은 러시아 상징주의 대가이자 아르누브 예술의 최고 정점을 이룬 작가이며 러시아 모더니즘의 시작을 연 천재 화가입니다. 사실 부르벨 이전 러시아 그림은 이동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주의 그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입체적인 붓터치와 기하학적인 무늬 등을 통해 사실주의 표현에서 과감히 탈피한 부르벨의 작품들은 20세기 러시아 미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많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한기를 불러넣게 됩니다. 아브람 체보파의 후원자 마몬토프를 만나면서 부르벨의 천재성은 그림뿐만 아니라 벽화, 무대미술, 의상 디자인, 사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세기 러시아에는 진보적, 민중적 사실주의 미술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순수 미술 또는 비정치적 예술의 강령을 내건 데카당스, 즉 퇴폐적 미술이 주류를 이룹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기치를 내걸고 많은 작가들이 사회 현실에만 매달려 있던 러시아 미술의 반기를 들고 인간의 감성, 절대고독, 예술다운 예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대변하는 이동파 예술에서 완전한 탈피를 꿈꾸는 분위기가 팽배해집니다. 그 중심에 러시아 모더니즘의 선구자이자 상징주의 작가 부르벨이 있습니다. 사실 부르벨의 작품을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 전체적으로 감도는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르벨의 작품은 보면 볼수록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르벨의 작품을 살펴보며 그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그림 속 노을 지는 돌산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서글픈 눈동자의 남자는 악마랍니다. 부르벨의 손에 탄생한 악마는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고독, 세상 그 무엇과도 소통하지 않으려는 고집,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는 어떤 비애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속 남자는 천사였지만 천상에서 쫓겨나 악마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답니다. 이 그림 속 악마의 눈동자를 보세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부르벨의 악마에게서는 타인을 공격하는 일반적인 악마의 특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악독하지도 표독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앉아 상처받은 영혼을 스스로 달래는 고독만이 하폭을 채울 뿐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눈동자는 맑고 슬퍼 보이는데요. 부르벨의 대표적인 악마 시리즈는 러시아 낭만주의 시인 미하일 레르몬토프의 연작시 악마에서 깊은 감흥을 받아 탄생합니다. 부르벨은 악마 시에 삽박까지 그리게 되는데 당시 세계를 풍미했던 데카당스, 아르누보의 러시아적 퇴폐미가 부르벨의 손에 의해 새로운 빛깔로 태어나게 됩니다. 부르벨은 앉아있는 악마에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던 클래식한 기법에서 탈피하여 붓터치 하나하나가 모자이크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나이프 같은 걸로 쿡쿡 누른 듯한 붓터치는 화면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리듬감을 주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전해줍니다. 이런 패턴은 부르벨이 어린 시절 성당에 모자이크화를 그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합니다. 그럼 부르벨이 진정으로 사랑한 작가 레르몬토프는 누구일까요? 1814년에 태어난 레르몬토프는 러시아의 시인이며 소설가로 푸시킨을 진정으로 존경했다 합니다. 1837년 결투로 세상을 달리한 푸시킨을 애도하면서 그 비극을 낳게 한 상류사회와 궁정의 부패와 타락상을 고발한 시인의 죽음을 발표하여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황제 니콜라이 1세는 궁정을 비난한 레르몬토프에게 화가 나 그를 카프카주로 추방해버리죠. 그곳에서 레르몬토프는 15세부터 써오던 자신의 장편 서사시 악마를 완성하고 발표합니다. 레르몬토프의 장편시 악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인공 악마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절대 고독하라는 벌을 받고 추방되어 천사였던 행복한 날만을 추억하며 외롭게 지상에서의 삶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혼식장에서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따마라라는 지상의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곤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기쁜 표정으로 춤추고 있는 따마라와
한쪽에서 이들을 보고 있는 악마의 씁쓸한 표정이 대조를 이룹니다. 카드보드에 검은 잉크로 그려진 사파들이지만 모자이크 같은 터치, 화려한 장식적 패턴들로 인해 무채색의 그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화려합니다. 환희에 들떠 춤추는 따마라 공주의 모습을 황홀경에 젖어 바라보는 악마.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왕자와 공주의 약혼에 대한 질투심이 교차하는 오묘한 표정의 악마가 신비롭습니다. 악마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인간과의 깊은 사랑인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악마는 타마라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의 약혼자를 죽여버립니다. 약혼자의 죽음에 타마라는 큰 고통에 몸부림을 치게 되죠. 악마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귓전에 대겨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따마라,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따마라,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소. 우리 함께 합시다. 두려움에 떨던 따마라도 결국엔 왕마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와 사랑의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고독하라는 벌을 내리신 거 기억하시죠? 악마는 타마라와의 사랑을 간직하지만 천상의 뜻을 거역한 채로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따마라의 목숨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악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지옥의 경험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악마는 카프카즈 지방을 홀로 유랑하며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탐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취한 악마는 가장 혹독한 인간의 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악마에겐 천상과 지상의 삶이 모두 존재하기에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열정과 냉담이 내면에 혼재하는 듯합니다. 두 세계의 끊임없는 충돌이 작가가 빚어낸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조를 통해 보여지고 있어요. 석양빛을 등지고 앉아 쓸쓸히 세상을 바라보는 상처 입은 악마, 물결치는 검은 머릿결과 단단한 근육, 굳게 깍지 낀 손,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검은 눈동자. 악마라는 존재마저 까맣게 있게 만든 아름다웠던 사랑을 그리며 살아가는 절대 고독의 악마. 그러고 보면 악마의 삶은 어쩌면 상실 속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호수처럼 맑고 깊고 커다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막 날개를 펴렸는 듯 깃털 하나하나 움직임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 황제 술탄 이야기에서 백조공주를 연기한 브루벨의 아내 자벨라의 모습입니다. 백조의 새하얀 날개에 투영된 무대 조명빛이 백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돋보이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된 은빛 색감이 아주 고급스럽죠. 특히 백조공주에서 자벨라의 음색은 천상의 소리와 같았고 그녀가 연기한 백조의 자태는 순수하고 우아해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합니다. 그런 그녀의 아름다움이 브루벨의 그림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빛에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선율이 그대로 그려진 듯합니다. 이 그림을 꼭 실물 영접하시고 아름다운 눈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황제 술탄 이야기는 1900년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작곡한 오페라 작품으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원작을 페루스키가 리브레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악마의 성에서 호박벌의 습격을 받고 있던 가여운 백조를 왕자가 구해주었는데 그 백조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신해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줄거리의 오페라입니다. 특히 2막 1장에 나오는 왕벌의 비행이 가장 대중적인데요. 이 곡은 수많은 연주가들의 단골 연주곡이기도 합니다. 벌이 속도를 내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음악으로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으로 수작 중의 수작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왕자와의 첫 만남의 설렘일까요? 백조공주의 눈빛이 무척이나 신비롭고 그윽합니다. 아니면 마법에 걸려 백조로 살아가야 했던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지 슬퍼도 보이고 일렁이는 호수의 물결 표현을 위한 붓터치와 하나하나 살아날 것 같은 깃털의 표현이 참으로 조화스럽습니다. 속삭이듯 뒤돌아서며 말을 건네는 백조공주의 모습에 누구나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되죠. 역시 러시아 모더니즘의 시작을 연 브루베르 작품이죠.
자, 여기 브루벨의 손에 탄생한 또 다른 악마가 있습니다. 브루벨은 그를 통해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르카디아 산자락에 사는 요정 슈링크스는 아르테미스를 따라다니며 사냥을 즐깁니다. 근데 이렇게 평화롭기만 하면 신하가 아니겠죠? 우락부락한 얼굴에 염소다리와 뿔을 가진 반인반수의 괴물 판은 하늘하늘 천사 같은 슈링크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을 느낍니다. 판은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슈링크스에게 열렬히 고백해보지만 공포의 꾀꾀거림으로만 나타나는 판의 목소리의 요정은 필사적으로 도망만 다닙니다. 영어의 패닉이란 단어는 이 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판은 존재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인 괴물이었나 봅니다. 그런 판의 구애에 진절이 난 슈링크스는 결국 자신을 포기하고 갈대로 변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판의 한숨 소리가 갈대 속을 지나 가늘프고 애끓는 소리로 변하니 그 갈대를 엮어 만든 피리는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끌게 됩니다. 요정의 이름을 따 슈링크스라고 불리는 판의 피리인 팬플루트는 그 애절한 음색으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죠. 쓸쓸한 음색만큼 슬픈 사연의 악기입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유행가가 나올 정도니 너무 많은 내가 다양한 목소리로 늘 싸우지만 그들의 언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옷을 입고 세상과 맞이해야 할지를 몰라 마음속 테두리에 갇혀 안으로만 잦아들게 되죠. 그럴 때 마음의 쓸쓸함, 고독함을 바위처럼 뭉클인 채로 안으로 곰삭여야 합니다. 그림의 판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내 안의 쓸쓸함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든 슬픔이든 행복이든 절망이든 모두가 절대 고독이란 모습으로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 마음속에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러시아 상징주의의 대표화가 러시아 모더니즘의 문을 연 미하일 브루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